정청래 대표의 이런 발언에 송영일 전 대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냥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재수 후보한테 맡겨놔라. 지도부가 자기 홍보하고 다니냐라는 직격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남 부분은 예민하잖아요. 예, 잘 예. 나가다가도 역풍 한 번에 그냥. 딱 견제 심리가 한번 퍼지면 일주일 만에 무너진다. 예. 우리 지도부는 자기를 홍보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보자를 띄워주게 가는 건데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 지역 구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보내는 게 지도부의 자세다. 자, 부산 북갑의 여론조사 결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정우 후보의 손털기 논란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 여론조사들이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3파전 대결 구도는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을 부산 북갑 후보로 국민의힘이 선출하면서 3파전 구도는 확정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여론조사. 하정우 34.3, 박민식 21.5, 그리고 한동훈 33.5가 나왔습니다. 부산 MBC가 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SBS 여론조사 결과도 보여드립니다. 여기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38%, 박민식 후보가 26%,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21%입니다. 접전, 또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 해석들이 가능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유동환 위원님, 네. 하정우 후보의 손털기 논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빠 논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면서 결과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SBS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38%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MBC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거의 숫자가 비슷한 결과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후보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나오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은 튀거나 서로가 이제 상반된 어떤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이제 균일하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하정우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초보 프레임 이런 것에 대한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악수라든가 아니면 오빠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일으키면서 설화를 일으켰던 측면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직접 그 상인 또 찾아가서 사과하고 인사하고 다시 또 끌어안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저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아이가 이모랑 같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부모님을 또 찾아가가지고 깍지 또 사과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사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금 해가면서 수습을 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수가 어쨌든 지금 분열되어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선거 종반까지 치달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단일화가 될 거냐, 아니면 3등하는 후보가 그냥 접어줄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정우 후보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켜 왔지만 이제 선거 전에 들어서는 그 초입에서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면서 부산 북구의 발전, 또 부산 전체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 관련된 정책들을 좀 치고 나가면 이번 선거를 좀 리드하면서 부산 북구 주민들의 어떤 표심도 흔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어제 국민의힘은 박민식 전 장관을 부산 북갑 후보로 선택을 했습니다. 단일화가 최대 변수가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박민식, 한동훈 두 사람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나왔냐 여기에. 한동훈 장관은 전형적인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한 사람이에요. 하정우 수석 북구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정우 배우로 안다니까요.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 자꾸 단일화에 목매는지. 선거에 나왔으면 당당하게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 더 이상 희망회로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 양자구도든 삼자구도든 필승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보수층 민심과 좀 다릅니다.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국민의힘 지지층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4%입니다.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인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9%에 불과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들의 의견은 64%가 단일화에 필요하다, 단일화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 의원님, 단일화 저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박민식, 한동훈 두 사람은 완주하겠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좀 바뀔 가능성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단일화 여론이 계속 이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보수가 분열돼서 결국은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네. 보인다면 보수층에서 우리가 분열돼서 민주당 좋은 일 시킬 수 없다,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같은 보수인데 왜 분열돼서 싸우냐,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지, 이런 여론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일화 여론이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은 이제 보수 여론을 저 양분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어떤 저는 기싸움이라고 봅니다. 이제 기싸움이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기싸움이 계속돼서 보수가 계속 분열이 돼서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그 유권자들이 봐서 어떤 보수의 중심 후보를 누군가를 정해서 어느 특정 후보로 표쏠림이 만들어진다면, 네. 그것도 이제 단일화의 한 그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계속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면서 그 단일 후보가 됐을 적에 하정우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네. 이제 그 후보 간에는 서로 안 할지라도 보수의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한테 그냥 몰아주자. 그래서 특정 후보를 몰아서 당선시키자. 이런 보수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후보하고 관계없이. 네. 그래서 이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누구로 되든 간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지원에 나선 한지아 의원 등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또 경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한지아 의원의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당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징계를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뛰어야 할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징계가 아니고 내부 공격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앞으로 공개적으로 부산에 내려가시거나 이런 행보를 계획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행보가 우리 보수 재건에 도움이 된다면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부산에 내려가서 다닐 것입니다. 자, 한지아 의원이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한 전 대표의 예비 후보 등록하는 현장을 방문해서 이제 서포트를 좀 했다고,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불만을 좀 드러냈는데, 사실 저런 모습이 김영주 의원님 한두 번이 아니긴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긴 한데, 그래서 뭐 경고 조치도 이루어지고 또 뭐 윤리위에도 제소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계속 반복되네요, 저런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 많은 화면에 봤습니다만은 순대의 발족식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의 발언과 조경태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대응, 네.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고, 실제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장동혁, 말하자면 박민식의 어떤 커플링, 그 대신에 박형준, 한동훈의 커플링, 네. 이런 것은 사실은 보수 지지층과 부산 유권자에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박형준 시장은 힘을 다 모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동훈 바람에 조금 기대해 보겠다는 박형준 시장의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말하자면 당에서 출당시킨 사람들과 어떻게 단일화하냐, 그런데 힘입어서 박민식 후보는 끝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고, 네. 여론조사 추이도 앞전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출연에 대한 어떤 반기는 부분이지만, 만약 장동훈 대표의 의지가 확고하고 박민식 후보가 열심히 뛰어든다면 사실은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박민식 후보가 앞설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그 계산법이 각기 다르고 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누구 좋은 일이냐, 결과적으로는 전재수
하정우 두 사람만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어떤 요건들이 장동혁 대표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던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는 여러 분석과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 금지했다라면서 해볼 테면 해봐라, 할 테면 해봐라 라는 목소리,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한 달 정도 출국 금지가 됐고 이번 달 12일까지 출국 금지가 된 상태래요. 김철근 사무총장님. 이게 왜 지금 알려졌으며 왜 한동훈 전 대표를 2차 종합특검이 출국 금지를 시킨 건가요? 한동훈 전 대표 굉장히 기분 좋아하겠는데. 좋아할 거다. 이슈가 되니까.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에서 쫓겨나서 피해자 서사를 쌓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까지 네. 자기를 특검해서 이제 출금을 시켰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정우 AI 수석하고 싸우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나는 이재명 정부하고 싸운다. 네. 이런 이미지를 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거잖아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땡큐.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 출국금지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것 자체가 사실 특검으로서는 더 안 좋을 텐데 네. 굳이 이렇게 왜 했을까라고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땐 결과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두 가지 여론조사 나왔는데 제가 질문을 늦게 받아서 그 잠깐 얘기하면 부산 MBC에서 한 한길리서치 조사가 그 하정우 수석하고 하정우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저 보시면 유선 조사가 들어 있습니다. 아하. 유선 15.7이 들어 있는데 네. 유선 조사는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표라고 봐야 됩니다. 네. 여론조사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하고 한동훈 두 후보가 붙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SBS 조사는 100% 무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정우 수석과 그다음에 야당 후보들이 격차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26, 21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유선, 무선을 네, 좀 차이가 잘 있다. 판단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3자 대결에서 뭐 누구든 네. 동탄 모델을 생각하겠죠. 누구든 동탄 모델을 생각할 건데 이 동탄 모델이 완성이 되려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40% 이내로 묶어야 되고 가장 약체 후보를 20% 이내로 묶어야 돼요. 네. 그래야 당선되는 사람이 40%를 넘거든요. 이 442인데 네. 과연 누가 442를 할 수 있느냐. 지금 뭐 예를 들면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하정우 후보가 442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가능성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의 이 지지율 격차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야만 네. 한쪽으로 쏠리면 결국은 보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 두 조사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유무선의 차이도 있는데 네. 저 이제 그 조사 설문지 조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그 MBC가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당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경력만을 가지고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SBS에서 한 조사는 정당명을 물어보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부분이 뭐냐면 개인 경쟁력은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예, 그리고 박민식 후보는 현재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에 의존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